사업비는 지금 최대 2천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초의 IR, 즉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그래서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때 뜨거웠던 테마죠. 네옴시티.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한 데 반해서 아직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력이 특이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양입니다. 저는 경제신문사에서 5년 정도 취재기자로 활동했고요. 이후에 중동계 크레센트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리서치 및 컨설팅 그리고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옴시티란 어떤 개념이며 어떤 사업인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든지 제로 탄소 도시, 또 초인지 도시라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걸 설명을 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현재 심각한 석유 중독증에 빠져 있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021년 기준으로 GDP의 40% 이상 그리고 국고의 60% 이상이 석유 및 관련 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점차 끝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대체 에너지들이 점차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새로운 에너지 패권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과감하게 뽑아든 칼이 이 네옴시티고요. 또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제1의 실권자로 불리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지금 이설이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적게 추정한 게 600에서 700조 원 정도 그리고 최대 2천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발표에 따르면 약 서울시의 44배 면적 정도를 이 네옴시티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젝트는 총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더 라인, 170km 정도 되는 초대형 선형 도시 그리고 그 선형 도시의 외곽에는 그 태양열 전지판을 거울처럼 덮어서 도시 내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사실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런 미래 도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옥사곤이라고 해서 부유형 산업단지 및 리서치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트로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건 관광도시고요. 눈 내리는 스키장이랑 썰매장을 기획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트로제나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예정지로 지금 내정됐고요. 그 옆에 또 신달라 아일랜드라는 게 있는데 신달라 아일랜드는 요트라든지 해수욕장이 있는 초호화 리조트 섬을 만드는 플랜인데 앞에 3개도 중요하지만 이 신달라 아일랜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게 이 프로젝트가 내년에서 후년 정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네옴시티 서브 프로젝트 중에 가장 먼저 완공되는 게 신달라 아일랜드인데 신달라 아일랜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된다면 그만큼 사우디 정부라든지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에 진정성이 있고 열심히 할 거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예상보다 공기가 많이 늘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옴시티 개발에 대한 의의가 좀 많이 훼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네옴시티 조성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2029년에서 3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인프라가 그때 다 지어진다고 치더라도 이게 도시로서 재기능하려면 2035년에서 40년이 빨라야 이 정도쯤이 될 거다. 그러나 다만 적어도 껍데기 아니면 핵심적인 인프라는 2029년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확률이 있다. 아시안게임이 네옴시티의 일부인 트론제나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되기 전에 외국인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로제나라든지 이런 더 라인 외곽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놔야 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질문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 네옴시티를 이해하려면 네옴시티 아버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 왕자라고 하면 그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빈 살만 왕세자는 물론 금수저이긴 하지만 좀 재밌는 게 왕세자 지위를 자기 손으로 얻은 사람이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2015년으로 조금만 시계바퀴를 돌려서 올라가 볼게요. 2015년에 당시 압둘라 국왕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압둘라 국왕의 동생인 살만 왕자가 국왕이 되면서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봤더니 일사불란하게 왕 추대 작전과 그다음에 파워게임을 주도한 인물을 찾아보니까 살만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배후에 있더라. 그때부터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고 2015년부터
그리고 2015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합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도 요직이긴 하지만 사우디는 좀 급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사실 전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전까지 왕세자는 누구였냐면 무함마드 빈 나예프라는 왕자였습니다. 살만 국왕의 조카,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의 사촌형이죠. 근데 이 사람을 수청하고 2017년 빈 살만 왕세자가 자기 손으로 왕세자에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 비난은 계속해서 이분한테 붙어 다닌다. 다시 사촌이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몰아냈으니까 지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비전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악명 높은 존재 중에 하나가 종교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경찰이 정말 사우디 젊은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존재 넘버원이었던 게 2000년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학교에 불이 났는데 문을 막은 거예요, 종교경찰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히잡 똑바로 쓰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실제로 수십 명의 여학생들이 죽거나 다친 일이 있었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자마자 한 큰 액션 중에 하나가 종교경찰 폐지, 여성 운전 제한도 폐지했고 빈 살만 왕세자가 또 하나 한 게 상업영화를 허용했습니다. 1979년에 그 보수주의 세력이 대반란을 일으켜 메카에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사회를 보수화시키거든요. 그 일환이 상업영화관을 전부 닫아버렸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근데 사회개혁을 이끄는데 사회개혁만 이끌면 뭐 할 거냐,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해줘라고 했을 때 꺼낸 카드가 바로 이 네옴시티이고, 네옴시티 말고도 리야드 외곽에 지금 끼디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대형 테마파크형 도시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금 다 숙청해서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겠네요. 본인의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은. 그렇죠. 조금 더 크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랍에서는 지금 왕자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PD님, 혹시 카타르 월드컵에 얼마 정도 투자했을 것 같으세요? 카타르라는 나라가? 듣기로는 300조 정도. 맞습니다. 네. 300조 큰 돈이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개최지가 된 다음에 건설 노동자가 7,00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초강행군 하시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공했다. 중동에서 월드컵 못할 거라고 했는데 다 성공했다. 물론 300조는 큰 돈을 들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임국가인 타밈의 지지도가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갔죠. 또 그럼 옆으로 조금 돌려서 두바이, 또 바로 전에 2021년에 엑스포 성공했는데 두바이가 이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된 직후에 어떤 게 있냐면 함단 왕세자가 그 830m짜리 부르즈 칼리파를 올라가서 국기를 흔드는 이벤트를 했어요. UAE. 아랍의 왕족들은 그 유목민 특유의, 아랍인들 특유의 그 리더로서 남성다움, 권위,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왕위를 계승했으니 사실 잡음이 들려올 수밖에 없다. 빈 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그리고 2개의 아시안 게임, 그리고 부산과 현재 경쟁하고 있는 2030년 리야드 엑스포인 거죠. 자국의 힘만으로는 많이 힘든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좀 외부 투자 유치를 받고 있고 기술 지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이게 세계 6등인가 7등일 거예요. AUM, 운용자산 기준으로 800조 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네옴시티에 이미 출자를 하면서 계속 경사를 들어가고는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투자를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고 최초의 IR, 즉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 전초전으로 얼마 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관련 전시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설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외국 기업들한테 이미 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이미 다수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돋보이는 데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과 사우디가 2022년부터 되게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1호 지하철이 메카에 뚫렸거든요. 2010년, 11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지금 하마라인 고속철도 다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의 또 철도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지하철이 열려요. 상당 부분 한국 기업들이 수주해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건설이라든지 인프라는 양파전이 될 확률이 크고, 그다음에 PMC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 국가들이 지금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그럼 사우디에서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제2의 중동붐의 환상에서 오히려 저 깨셔야 된다. 많은 기회가 맞았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영미의 에너지 패권이 아랍 중심의 오펙으로 넘어온 게 70년대에서 8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돈이 급속하게 많아져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가 그러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의 이 자금을 갖다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하던 시기. 그럼 세 번째로는 사우디랑 한국이란 나라가 둘 다 손꼽히는 미국의 우방 국가라는 것들. 그다음에 한국이란 나라가 질 좋고 값싼 건설 인력, 그 사우디에서 싸게 수주해서 했어도 우리는 남길 게 많았다. 그런데 이 변수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가지나 있냐라고 하면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2의 중동붐 자체가 되게 시혜적이잖아요. 이런 구도를 사우디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니네 돈도 좀 들고 와. 그리고 좋은 기술도 들고 와기 때문에 사우디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저는 오히려 기회를 찾고 싶은 게 네옴시티라는 게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고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프로젝트잖아요. 즉 신기술과 새로운 컨셉트 그리고 오히려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의 향연이 될 수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니면은 그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솔루션과 신기술들이 채용될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걸 쇼케이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본심을 보고 싶으면 PIF, 즉 사우디의 돈주머니는 국부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를 보시면 이 사람들의 속내가 나오는데 PIF가 특히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다음에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뭐 게임, 모빌리티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이 쇼케이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한테 큰 기회가 되겠죠. 단순히 그 낭만적인 생각으로 과거를 떠올리고 건설업에만 조금 집중해서 바라볼 게 아닌 거네요. 네, 오히려 변해하는 사우디 환경에 과연 핏이 맞는 곳인가를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례로 저희 뭐 친한 회사가 얼마 전에 사우디를 갔다 왔어요. 거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트를 가서 깜짝 놀랐다는 게 마트에 카트가 한국 3배라는 거예요. 아, 워낙 대가족이라서. 대가족이고 2대 3대가 같이 살고 또 일부 다쳐도 인정되고 출산율도 높다 보니까 이 회사는 푸드테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봇으로 뭐 조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화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막 주방이 이런 데 가면은 뭐 조문이 들어오면 뭐 10인분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큰 기회를 맞는다. 우리랑 접근 방법 자체는 좀 다르다. 컬처핏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분야를 좀 더 집어주신다면? 저는 1차로는 모빌리티. 네, 모빌리티. 왜냐하면 아까 더 라인이 170km짜리 네.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롯데타워만한 걸 거의 세워놓으니까 여기에 인구가 다닥다닥 도시가 성공해도 이 모빌리티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뭐 했냐면 내연기관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들이 엄청 혜택을 볼 건데 그럼 하이퍼루프로 가나? 오히려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흥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PIF는 지금 대단히 공격적으로 모빌리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산업 한번 주의 깊게 보실만 할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재밌어질 거다. 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 19년 사이가 사우디에서는 대중문화의 원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금지됐던 상업영화라는 게 풀리고 미국의 레슬링 이걸 미국에서 2016년, 17년부터 미국에서 사우디에 계속해서 매년 순회 공연을 해요. 그리고 F1 레이싱, 골프 이런 걸 사우디에서 지금 자신들이 인수를 했든지 아니면 사우디 리야드라든지 대도시에서 이런 걸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는 출산율이 높은 나라고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이 젊은 세대들이 빈살만의 주 지지층이기 때문에 바로 젊은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중 공연을 못했어요. 이게 제한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장이 커질지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핵심 인프라 중에 하나가 담수화 시설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70년대, 80년대 지었기 때문에 누수가 심각한 데다가 네옴시티도 핵심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담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담수화 노하우, 식수화 노하우를 가진 산업 회사들이 있다면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겠죠. 콘텐츠랑 그 탈석유화 패러다임을 가져가려면은 아무래도 IT 인프라 구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옴시티가 지금 지향하는 게 초인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도시 내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자동차, 건물들이 다 무엇이다? 하나의 뇌세포처럼 기능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도시 하나가 거대한 뇌처럼 기능하는 게 초인지 도시인데
이걸 하려면은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사우디가 수요가 큰 게 영토가 엄청 넓어요. 사우디가 호주 반만한 나라예요. 근데 인구가 3,500만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잇는 게 인편보다는 결국에는 디지털 인프라를 잇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기회가 열릴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랑 계속 MOU 체결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고요. 다만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역시 중국이 주된 변수다.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와의 협력도 가셔야되고 있고, 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 개방을 할 거다. 사실 이런 노하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 중국과 중국 기업들을 안 볼 수가 없다. 루머나 뭐 잘못된 뉴스들도 좀 많은 부분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너무 근거 없는 낙관론이 많고 또 근거 없는 비관론이 많다. 수주했다고 실적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MOU 자체도 또 실체 없는 MOU하고도 그걸로 주가 부양시키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한국이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사우디의 직접이 아닙니다. 교민사회 자체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상 네트워크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미권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근데 영미권 언론이 되게 싫어하는 게 언론인 살해하고 이런 언론 통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빗살만한 그런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안 좋은 쪽으로 필터링 돼서 들어온 것들이 많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